자, 이번에는 기본행 연산과 그 연산의 역연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기본행 연산이라는 거는 어떤 항등행렬에다가 이하로 어떤 특정한 이하로를 해서 뭐 어떤 기본행렬 E1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볼 수 있죠. 여기에 i행에 0이 아닌 상수를 곱하기 또는 두 행을 바꾸기 아니면 어떤 행에 상수를 곱해서 다른 행에 더하기 이런 기본행 연산이 있는데 이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때 나온 기본행렬이 E1이라고 해보죠. 근데 이 E1은 방금 한 기본행 연산을 반대로 하면은 다시 항등행렬을 돌릴 수가 있죠. 여기 옆에서 본 것처럼 i행에 c를 곱해서 나온 기본행렬이 생각하면 반대로 여기다가 i행에 c분의 1을 곱하면 거꾸로 돌아가죠. 그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를 기본 연산이라고 하면 반대로 되돌리는 것을 역연산이라고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역연산.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이하로를 통해서 얻은 기본행렬을 E1이라 하면 반대로 가는 되돌리는 이하로 다시가 있겠죠. 이하로 프라임. 이하로 프라임은 어떤 기본행렬을 만들까가 바로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겁니다. 자, 아까 이하로를 한번 어떤 행렬에 좌측에 곱하는 거는 이거는 뭐와 똑같다 그랬죠? 행렬 A에다가 요 기본 행렬 때 사용한 이 이하로를 1회 실행해서 나오는 그 결과, 그걸 A-라고 해보죠. 그 결과 행렬과 같다라고 했었죠. 그죠? 자, 그럼 이걸 알고 있으면 반대로 돌리는 이하로 다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돌리는 이하로에 해당하는 기본행렬을 E2로 가면 E2의 정체가 뭘까? E2는 E1의 이하로 프라임을 하면 i로 돌아갈 때에 이 이하로 프라임에 해당하는 요 기본행 연산으로 만들어지는 기본행렬이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E1에 좌측에 E2를 곱하면 그 결과가 i가 된다는 얘긴데, 그쵸? 이게 어디서 그랬죠? 정리 1.5.1에 의해서, 그렇죠? 어떤 기본행 연산을 통해서 기본행 연산을 실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좌측에 그 기본행 연산과 동일한 기본행렬을 왼쪽에 곱해주면 된다. 그게 정리 1.5.1이었죠. 그죠? 그러면 이 E1과 E2의 관계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뭐죠? E2는 E1의 역행렬입니다. 역행렬의 정의가 이런 거죠. 어떤 A와 B와 A 행렬과 B 행렬이 역행렬이면 이렇게 곱해도 항등행렬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곱해도 항등행렬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A 행렬과 B 행렬이 역행렬 관계이라는 게 역행렬의 정의였죠. 그죠? 자, 이렇게 된 거고, 또 시각을 바꾸면 여기서 E2 행렬 이쪽 방향으로 가는 기본 행렬 이 반대로 가게 만드는 게 E1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E1의 이하로를 해주면 항등행렬로 가게 돼서 마찬가지로 E2의 역행렬은 E1이 됩니다. 이 방향이 반대니까요. 그죠? 이쪽 방향은 E1으로 가는 거고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는 이하로에 해당하는 기본 행렬은 E2니까요. 그죠? 그래서 E1, E2는 사실
서로 역행열 관계가 있는 것이고 서로 정방향이면 하나는 반대 방향으로 바꿔주는 효과가 있으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 예제 3을 보고 행연산과 그 행연산의 역연산, 그러니까 기본 행연산과 역연산을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I2고요. I2를 어떤 이하로를 했냐? 2행의 7을 곱한다라는 이하로를 했습니다. 2행의 7을 곱한다. 2행의 7을 곱한다라는 이하로를 하면 여기서 나온 결과를 기본행렬 E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I2에다가 E1을 곱해주면 그러면 이 결과인 E1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왜? 정리 1.5.1에 의해서. 근데 사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운 게 어떤 행렬이든 간에 항등행렬을 곱하면 그냥 어떤 행렬이 되는 거죠. 그죠? 이 항등행렬은 곱 하나만 하잖아요. 항등원이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식이 보이죠. 그죠?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한번 더 와보면 이번에는 2행의 7분의 1을 곱한다. 7분의 1을 곱해서 I2로 되돌렸죠. 그죠? 그렇죠. 이거를 E1의 인버스라고 해보겠습니다. E1을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다면 또 마찬가지 정리 1.5.1을 이용하면 E1에다가 시작되는 행렬에다가 요 이하로에 해당하는 기본 행렬을 왼쪽에 곱해주면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게 정리 1.5.1의 명제였죠. 그죠? 맞나요? 그쵸? E1에 역행렬을 곱하면 항등행렬이 나와야 되니까. 그죠? 맞죠? 자, 이런 이하로 기본행연산과 기본행연산의 역연산의 관계는 기본행렬과 이렇게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기본행렬 E1과 또 I2로 반대로 돌려주는 원래대로 돌려주는 기본행렬의 역행렬의 관계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밑에 것도 한번 또 보죠. 이번에는 기본행렬에서 2행의 5배를 해서 1행에 더한다. 2행의 5배를 해서 1행에 더한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런데 요거를 또 그 원래 항등행렬로 돌려주는 방식은 2행에 마이너스 5배를 하여서 1행에 더한다. 그래서 항등행렬로 돌아오죠. 자, 이렇게 이런 이하로를 통해서 나온 기본행렬을 E2라고 하고 이런 기본행렬을 통해서 변환시켜준 역할을 하는 게 E2 프라임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I2였고 I2였으니까 I2를 기본행 연산 한번 해준다라는 거는 E2를 왼쪽에 곱한다는 얘기고요. 그죠? 그러면 그 결과가 요거다. E2다. 그죠? E2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항등행렬 곱해봤자 E2니까. 그리고 여기 E2에서 E2 인버스가 되겠죠. E2에서 요 역변환에 해당하는 기본행렬, 역변환에 해당하는 기본행렬은 기본행렬의 역행렬이죠. 를 곱하면 I2 결과가 된다. 맞죠? 자연스럽죠? E2의 역행렬을 곱하면 역행렬 두 행렬은 역행렬 관계니까 항등행렬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행 연산과 역연산의 관계는 기본행 연산에 해당하는 기본행렬과 역연산에 해당하는 역행렬을 이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기본 행렬은 역행렬이 반드시 존재하죠. 왜냐하면 기본 행렬을 애초에 기본 행렬이 만들어지기 위한 기본 행연산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기본 행연산에 해당하는 기본 행렬이 하나 나오는 것이고, 기본 행연산은 역연산이 반드시 존재하죠. 거꾸로 돌려주는. 그래서 기본 행렬의 역행렬, 역연산에 해당하는 역행렬이 반드시 존재하죠.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하니까 모든 기본 행렬은 가역이죠. 모든 기본 행렬은 가역이고, 그 기본 행렬의 역행렬도 가역이죠. 그리고 서로 역행렬 관계입니다. 자, 이거는 자연스럽게 증명이 됐고요.